지루성 피부염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그립니다. 그 이유는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용 타입, 얼굴이 붉은 거죠. 지루성 피부염의 습지형 타입, 얼굴이 짓무르면서 나비존에서 특히나 염증을 많이 만들고 옆으로 퍼지는 아토피처럼 보이는 형태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진형 타입, 좁쌀 같은 여드름이 얼굴에 막 나면서 얼굴이 점점 까매지고 노래지는 형태를 보이죠.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인 거고, 거기에 병발 질환이 생긴다 그랬죠.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 깔려있는데 여드름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 아니면 모낭염이 겹쳐지는 경우, 아니면 모낭충이 겹쳐져서 주사 피부염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습지는 대체로 증상이 비슷비슷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화폐상 습지는 전형적인 모양을 그리죠. 그래서 혼동되지도 않습니다. 건선 역시도 초기 형태는 조금 혼동될 수 있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거의 혼동되지 않죠. 그래서 조금 증상에 대해서 아는 분이 진찰했을 때는 오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은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데도 불구하고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다라고 진단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본인이 지루성 피부염인데도 불구하고 지루성 피부염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왜 지루성 피부염인데도 불구하고 지루성 피부염인지 모르느냐? 그건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같은 지루성 피부염이지만 모양이 굉장히 다르고 비슷한 듯 혼동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얼굴 피부염의 중심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충,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과 옆에 있는 아토피 피부염.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중심으로 얼굴 피부염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 피부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찾을까요?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 유형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토피로 거쳐갈 수도 있고 여드름으로 거쳐갈 수도 있고 모낭염으로 거쳐갈 수도 있는 만능 제주꾼이고 만능 문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타입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타입별 분류라고 해서 지루성 피부염, 홍조형 타입, 구진형 타입, 습진형 타입, 모낭염, 모낭충을 낀 타입이라고 해서 제가 4가지로 분리했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이 가는 길이 이렇게나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다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건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병발 질환도 다양하다 그랬죠. 여드름과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모낭염과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모낭충도 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발 질환이 존재하니까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드름과 끼면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고 모낭염이 끼면 모낭염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모낭충이 낀 경우에도 모낭충으로 오해해서 지루성 피부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뒤에 떡하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지 않고는 그 질환들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헷갈리냐면 그 타입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모양이 다 달라. 그리고 형태도 달라. 실제로 환자분들이 봐도 전혀 다른 모양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홍조형 타입에서 구진형으로 갈 수도 있고 구진형에서 습진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삼각형 안에서. 그런데 모양이 다르니까 전혀 내가 이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죠. 첫 번째는 홍조형 타입인 거죠. 그래서 얼굴이 붉고 안면홍조처럼 얼굴이 뻘건 형태를 보이죠.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고 가장 처음에 발생하기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면지루라고 해서 얼굴이 코 주변으로 붉고 인당 부위가 붉으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붉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붉었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형태가 홍조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홍조형 타입은 쉽게 붉어지니까 안면 홍조, 주사 피부염과 혼동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의 경증 형태로 오해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두 번째 타입은 습진형 타입입니다. 얼굴에 자잘한 수포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터지면서 진물이 흐르는 타입이죠. 그런데 그 수포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진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은 중증인 경우들이 많죠. 얼굴이 붉으면서 진물이 흘러서 긁어서 생긴 것처럼 보이는 형태죠. 그래서 아토피와도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접촉성 피부염의 악화 버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홍조형 타입도 심해지면 습진형 타입으로 금방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얼굴이 붉은데 반신욕을 세게 했어. 그런데 갑자기 여름철에 밖에서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했더니 뻥 터졌어. 그럴 때 습진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근데 잘 때 살짝 문질렀더니 진물이 펑펑 나는 형태가 습진형 타입의 전형적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게 습진형 타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진형 타입입니다. 피부에 자잘한 융기된 형태들이 아주 좁쌀같이 따다다닥 생기는 게 구진이죠. 여드름보다는 작고 환홍이 잘 안 되면서 붉은 돌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밝은 빛에 비춰보면 피부가 거칠거칠하면서 여드름 같은 게 수백 개 난 것처럼 보이는 게 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디션을 좋아할 때는 좀 들어갔다가 안 좋을 때는 생기고 하는 형태들을 반복하면서 얼굴을 점차 어둡게 만드는 형태죠. 그런데 이걸 보통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좁쌀 여드름으로 오해하면서 단순 여드름이니까 시간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좁쌀 여드름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점점점 빨개지고 어두워지고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서 좁쌀이 점점점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이죠. 그래서 보통은 여드름이나 아니면 주사 피부염과 혼동되기 쉬운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모양이 다양한 이유는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염에서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부염이 생길 때 지루성 피부염의 바탕을 그리는 거죠. 얼굴이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붉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얼굴이 노랗고 얼굴에 염증이 잘 생겨. 이 상태에서 피부의 항상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기 쉽냐면 첫 번째는 여드름이죠. 피지가 막히는 거죠. 모공이 막힌다. 왜 막히냐? 지루성 피부염은 각질이 잘 생기거든요. 그 각질을 통해서 피부염이 발생하는 모공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이 여드름과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진과 여드름이 같이 겹쳐서 여드름과 구진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피부염인데 중증 여드름인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을 낀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죠. 얼굴이 지루성 피부염 바탕인데 여드름이 있고 구진도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난치성 여드름인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을 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얼굴의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해 준 후에 얼굴의 염증을 없애면 여드름도 같이 없어지고 나머지 남는 여드름만 싹 치료해주면 굉장히 수월하게 낫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지 않고 여드름만 치료하면 여드름이 생겼다 또 생겼다 해서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을 백날 짜도 안 낫는 여드름은 지루성 피부염을 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바로 난치성 여드름인 경우죠. 그리고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자체에 피부 장벽도 깨져 있고 피부의 저항성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얼굴에 있는 세균들이 침투하겠죠. 어디에? 모낭에. 그래서 모낭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입 주변에 모낭염이 막 생겨서 잘 안 낫는 경우들이 많죠. 정말 안 낫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년, 몇십 년 동안. 특히 머리에도 그렇고. 그래서 인당 부위 혹은 코 주변에 혹은 입 주변에 발생하는 모낭염이 굉장히 흔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 오래되면 얼굴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에 모낭충이 활발하게 증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지를 먹고 사는 모낭충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는 경우들이 많죠. 피부에 많이 살고 있는 모낭충이지만 그게 이상 증식했을 때는 모낭충증, 모낭충에 의한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모낭충이 활성화돼서 구진형 주사를 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사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지루성 피부염을 낀 주사, 지루성 피부염 없는 주사로 보는데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에 모낭충이 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루성 피부염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그립니다. 그 이유는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형 타입, 얼굴이 붉은 거죠.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 얼굴이 짓무르면서 나비존에서 특히나 염증을 많이 만들고 옆으로 퍼지는 아토피처럼 보이는 형태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진형 타입, 좁쌀 같은 여드름이 얼굴에 막 나면서 얼굴이 점점점 까매지고 노래지는 형태를 보이죠.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인 거고, 거기에 병발 질환이 생긴다 그랬죠.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 깔려 있는데 여드름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 아니면 모낭염이 겹쳐지는 경우, 아니면 모낭충이 겹쳐져서 주사 피부염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루성 피부염인데 모양이 6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봤을 때 나랑 같은 지루성 피부염이다라고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서 얼굴 피부염의 가장 핵심적인 질환이고 중심에 선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하는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